시나리오는 가장 디테일하고 로우 데이터. 거기서 사람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고 약간 정형화 시켰을 때가 개별적인 시퀀스 모델. 그리고 그게 또 그 앱스트랙트화 됐었을 때가 통합적인 시퀀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 얘기를 할 때 이제 주로 글로 된다고 그랬었잖아. 주로 글로 된다고 그랬었는데, 글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화면이나 실제 그 환경에 대한 사진으로 이 시나리오를 갖다 작성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사용 시나리오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덕트 디자인 하거나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시나리오들을 많이 쓰거든.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임원 PT 할 때, 그럴 때들 사장 PT하고 임원 PT 할 때 많이 써요. 시나리오들. 근데 그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 왜냐하면은 그것만큼 그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퍼소나 분석하는 거하고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퍼소나가 아주 디테일한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라면 시나리오가 아주 디테일한 과업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된 파트하고 아주 잘못된 파트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 다들 잘 비교를 했는데 그런 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해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걸 비교할까? 그 비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들,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해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플까, 그걸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그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과업에서. 그리고 그런 게 아이덴티파이가 됐기 때문에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임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갖다 같이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영향도 분석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임팩이 제일 크구나, 그런 요소들을 갖다 아이덴티파이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경쟁자 제품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이제 실제로 약간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죠.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냐? 가장 중요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인텐션하고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래서 인텐션과 브레이크다운을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거기에 우리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시퀀스 모델에서 우리가 제일 유심해서 봐야 될 거는 인텐션이 얼마나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났느냐 하는 거하고, 브레이크다운이 얼마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 점을 연결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인디비주얼 시퀀스 모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화된 통합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를 시키는데, 이 추상화 시킨다고 하는 거, 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인 시퀀스에서의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시퀀스하고 이 반복하는 시퀀스, 그 다음에 가지를 치는 시퀀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쭉 사용한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요 점에서는 이렇게 뺑뺑 돈다. 루프를 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조건과 루프를 갖다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지네릭한 프로세스와 조건과 루프를 찾아내는 게, 이 세 가지가 통합된 시퀀스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디비주얼 모델들을 갖다 통합된 모델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프로세스를 갖다 쭉 해봤는데, 그 프로세스 내 강의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다들 잘했어요. 사실 너무 다들 잘했고,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상
요번 주 프로젝트를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A군과 B군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마이너 그룹과 메이저 그룹의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공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 그 9팀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또는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나오세요. 전원. 저희는 이제 거기 과제에서 저희 프로젝트 대상을 성공 사례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성공 사례가 돼버렸고 저희가 실패 사례가 돼버렸어요. 네, 일단 맥락 질문법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적어놓고 저희가 졸업 예비 사정을 학사 포털에서 쓸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떤 고쳐야 될 개선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는 각각 3명씩 했고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희 역량도 분석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플러스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보면은 저희 졸업 예비 사정을 보시면은 그 예비 사정이란 그 말 자체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네, 마이너스로 됐고요. 네. 시나리오를요. 연세대학교 08학번 3학년에 재학 중인 성민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학기 복학을 했다. 제법 고학번이지만 군대라는 시간 때문인지 고학번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다. 군복무 전 1학 1, 2학년 때 학업보다는 과외 활동에 마음이 가있던 터라 무던히 F는 쌓여갔고 한 번의 학사 경고도 받았어서 무난히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여러 번의 재수강 때문에 필요한 학점을 다 못 채우진 않았을지 복잡한 졸업 요건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졸업이 미뤄지진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금세 마음이 심란해진다.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짜기 전에 마침 시간이 나서 학사 포털에서 졸업 예비 사정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졸업 예비 사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아마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점검해 주는 기능일 것 같다. 포털에서 졸업 예비 사정을 눌러보니 몇 개의 버튼이 구성되어 있는데 버튼의 뜻도 낯설다. 예비 사정 생성, HTML, 휴학 신청조차도 클릭 2번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행정 시스템이기에 아무거나 잘못 눌렀다가 낭패를 볼까 하는 마음에 잠시 주춤한다. 예비 사정 생성을 누르니 별다른 변화는 안 생겼다. 옆에 HTML과 리포트 중에 선택한 단추도 있는데 그냥 뭔지 몰라 처음에 점이 찍혀있는 HTML로 두고 바로 돋보기 단추를 눌러보았다. 바로 아래 반페이지 분량으로 지금까지 들은 과목들이 한 번에 정리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 선택, 연계 전공, 일반 기초, 전공 기초, 전공 선택 등등 1학년 때부터 잘 이해가 안 갔던 이 구분들 왜 이렇게 고만고만한 단어들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혼자 투덜대 몸에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본다. 지금까지 들은 과목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반갑긴 한데 여전히 졸업하기 위해서 뭘 더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는 것 같다. 졸업 요건과의 비교를 위해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졸업 요건 테이블을 찾아 띄워넣어 본다. 졸업 예비 사정에 나온 항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비교해 보는데 졸업 예비 사정에는 재수강을 해야 할 과목들도 다 수료했다며 계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계산을 위해서 엑셀을 열어서 귀찮지만 과목명을 하나씩 입력해 본다. 학점에는 많이 노력도 안 했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기에 크게 마음 졸이며 고심해 보진 않았지만 졸업 얘기가 다르다. 이번 방학에는 계절 학기를 들어볼 계획도 세우면서 그래도 조금 고생했던 1년 후에 남들과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사회로 출발할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토닥여 본다. 네,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담겨 있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이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민지는 방학 동안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마지막 학기만이 남아있는데 졸업만 제 시기에 무난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실수나 준비 부족으로 제때 졸업 요건을 세우지 못해 취업을 해놓고도 졸업이 안 되어 이래저래 고생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그게 자신의 일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번 졸업 학점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페이스북을 한번 쉬었다가 졸업 학점 점검해 볼 생각이 나서 MySNU,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포털 이름인데요. 거기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첫 화면에서 학사 행정 탭을 눌러 학사 관리 시스템 웹페이지에 접속한다. 졸업 사정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찾아보다가 수업 관리 메뉴에 있는 졸업 정보, 졸업 사정 내역란을 발견하여 클릭해본다. 오른쪽에 나의 졸업 사정 내역이라는 페이지가 뜬다. 맨 위쪽 첫 줄에 졸업 학점은 130점이라는 문구가 뜨고 바로 옆 오른쪽에 나의 전공 및 교양의 이수 학점이 보인다. 전공 과목 이수 내역과 교양 과목 이수 내역을 따로 확인해 본다. 이수 조건을 눌러보니 전공 영역에서 미이수 학점이 6학점이라고 나온다. 자신은 남은 전공 학점이 3학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각 과목 확인을 해보니 지난 학기에 들었던 언론 홍보 영상학부 PR 과목 3학점이 공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공 과목으로 교차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뒀다가 마지막에 발목을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하다. 다음 주 해고하면 바로 교무처에 문의해보겠다만 꼼꼼히 핸드폰 캘린더에 메모해둔다. 학점 이수 내역에서 자세히 보기를 하니 평점 평균 3.90, 전공 평점 평균은 3.86이라는 것이 바로 보였다. 옆에 복수 전공 확인 및 탭스 확인 탭들도 보인다. 그래서 한번 궁금한 마음에 복수 전공인 경제학 성적과 기타 부분의 탭스 과목 점수 등도 한 번씩 확인해보고는 노트북을 닫았다.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이제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계산을 해보니 다음 학기에 3과목만 들으면 무난히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 짧았던 7학기 학교 생활이 벌써 끝나고 다음 학기엔 정말 취업 준비에 집중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약간은 마음이 멜랑콜리해졌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떤 속성들에서 우리가 사용성, 유용성, 감성 이 3가지 탭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꼈는지를 이렇게 영향도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분석으로 들어가 이게 3번째인데요. 그래서 아까 각각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대상이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앉혀놓고 한번 평소대로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연기하듯이 들어가 봐라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과업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놨고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인텐트 그리고 브레이크다운을 이렇게 따로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뽑아보면 일단 트리거는 다 비슷해요. 방학 말 학기 시작 전에 뭐 남은 학점을 채우려면 시간표 짜야 한다는 상황으로 트리거를 잡았고, 그리고 인텐트는 나의 졸업 요건을 확인하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이수한 학점과 들었던 과목들을 알고 싶다라는 게 주요 인텐트예요. 이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 학교 거 같은 경우 BD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일단은 그 학사포트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메뉴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졸업에 관한 탭이 메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그 둘 중에 어느 걸 들어가야 할지가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요건 확인이 있고 졸업하고 진급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전공 예비자가 아닌 사람은 졸업 요건 확인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졸업 진급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요게 BD고, 또 BD 이거는 별거 아닌데 또 큰 BD가 뭐냐면은 각 졸업 요건이란 게 있잖아요. 너가 졸업을 하려면 이런 과목을 요 학점들을 이만큼 들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같이 나오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고 앞으로 필요한 게 이런 거고. 근데 서울대 거는 그게 딱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 맥락을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우리 학교 거는 요거는 따로 자기가 뭐 엑셀 파일로 갖고 있다든지, 실제로 어떤 사람은 PDF 파일로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취득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비교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비디로 잡았습니다. 서울대, 연대 거 이렇게 3명 경영학과 졸업 예비생, 뭐 4학년 졸업 예비생 했고, 서울대 것도 비슷해요. 뭐 트리거나 인텐트는 비슷해죠. 원하는 시기에 졸업하고 싶다, 뭐 얼마나 채웠는지, 뭐 수업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근데 여기는 일단 아까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에서 보셨겠지만, 뭐 이소야 한 학점 130점인데 내가 뭐 100점 채웠다, 그 남은 학점 30학점이다, 전공은 얼마나 더 들어야 된다, 교양은 얼마나 더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리는 크게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행정적인 착오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교차 인정됐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다, 안 됐었다는 거를 실제로 저희 제 친구 4학년 졸업 이미 한 학생이긴 한데 그때 뭐 그래도 불편한 거 없었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비디로 뽑았고, 제가 계속 물었는데 뭐 딱히 불편한 사항은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분석을 3개 했고요. 이제 이거를 앞에 거 시퀀스를 결합해서 결합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를 좀 더 추상화한 건데, 네, 각종 비디를 저희가 좀 추상화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것들은 개인 시퀀스마다 그렇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학점 졸업을 마치기 위해 그걸 확인한다는 게, 그래서 개인 시퀀스 합쳤는데 뭐 추상화가 엄청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각각의 비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대 것도 이렇게 있고. 그 공포의 외인구단 프로젝트 주제가 이거 포탈 좀 개선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막학기라서 졸업 예비사전 기능을 많이 썼는데, 저도 처음 쓸 때 똑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잘못 누르면은 졸업 취소되지 않나 막 벌벌 떨면서 했는데, 만약에 개선하신다면은 잘 해주시길. 네, 그러니까 좋은 발표였고요. 네, 프로젝트 결과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따로 코멘트할 건 없는데, 저희가 원래는 크게 그냥 학사 포탈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아갔었는데, 이 맥락 질문을 수행하려면은 그 메뉴 하나하나, 기능 하나하나 맥락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프 범위를 좁혔습니다. 졸업 사정 확인하는 란으로. 네. 저희도 처음에 프로젝트 대상 선정할 때 그 사례를 하려고 했었다가 많이 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서야 저 시스템이 학교 포탈에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학교 수업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고, 특히 시나리오 쓰신 거의 대상이 저랑 되게 비슷해서 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잘 들었던 것 같고 재밌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네 팀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헷갈렸던 것 중에 이 팀이 잘했다 또는 이런 거 좀 모자란다 하는 거 없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석을 갖다 여러분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나랑 비슷한 생각을 들었을 텐데, 첫 번째는 내 케이스 같다. 시나리오 보면서. 시나리오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디테일한 점이거든. 디테일한 로우 데이터인데, 시나리오가 앱스트랙트화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스코프를 줄여야지. 스코프를 줄여서 디테일한 점을 보고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인텐션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스코프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걸 디테일하게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이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꼭 내 거 같은, 내 케이스 같은, 나의 과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됐다는 거. 그리고 뭐 좀 애석하다 그러면은 우리 경쟁대학을 굿 케이스로 하고 우리가 배드 케이스가 이런 게 좀 애석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팩트니까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임팩 어널리시스가 우리 각각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임팩 어널리시스를 갖다 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임팩 어널리시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도출됐을까, 이제 그게 보충이 됐다면은 조금 더 좋았겠죠, 임팩 어널리시스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디비주얼한 시퀀스 모델은 아주 좋았고, 통합 시퀀스 모델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을까? 여기 이 통합 시퀀스 모델이 있는데. 네, 액티비티가 조금 더 추상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추상화 레벨이 좀 낮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개별 모형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은 추상화를 할 때는 세 가지 요소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일반적인 지네릭한 요소, 첫 번째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도는, 반복이 되는 루프를 도는 그 스트림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되는 그런 요소들하고, 요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통합 모형은 마치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기 때문에 추상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앱스트랙트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거, 그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 점을 갖다 제외하고 나서는 이 통합 모델 사용해서 전반적인 구조가 잘 드러나 있었고, 특히 그 인텐션하고 브레이크다운의 파악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걔네들 간에 왜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점들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그 각자 팀에서 우리 팀은 앞으로 어떤 걸 갖다 조금 더 보충하면 될까 하는 거는 아까 첫 번째 팀 걸 갖다 좀 보면은 감이 좀 잡힐 것 같고,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럼 우리 조교하고 미팅 일정을 갖다 좀 잡아줘서 그 어떤 점에서 이 좀 그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 좀 듣기 바래요. 두 번째, 잘한 팀 HCI 스타일 아주 잘했어. HCI 스타일 전우람, 황준식, 장원군, 유리, 이동화, 박영훈 아주 잘했고, 이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분석을 갖다가 잘했고요. 이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떤 질문지를 사용했는지 하는 것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내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팩 어널리시스가 좀 약했다는 점. 그래가지고 임팩상에서 실제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파트들이 좀 아쉬웠다는 거.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너무나 잘 분석들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시퀀스 모델에서 이제 조금 아쉬웠다면 브레이크다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었는데 그 브레이크다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 개인 시퀀스 모델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많이 나와줘야지 이 개인 시퀀스 모델 분석하는, 말하자면 효과를 갖다 보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행에 대한 분석들 아주 좋았고, 인텐션 잘 분석을 해도 인텐션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봐.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거를 갖다 포인트한 인텐션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스텝에 대한 인텐션도 내가 그 인텐션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다 달아주면 좋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근본 아주 첫 번째 트리거하는 인텐션은 달았는데 나머지 인텐션들은 거의 익스플리시트하게 안 달아진 거, 그게 조금 아쉬웠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결합 시퀀스 모형을 갖다 만들었고, 역시 결합 시퀀스 모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지네릭한 프로세스하고 조건부 프로세스하고 반복 프로세스가 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보충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혁신과 창조조였고 혁신과 창조조 재미있었던 건 고수, 중수, 하수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했던 소현정이 중수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좋았고요. 영향력 분석 좋았고 개인 시퀀스 모델을 할 때 조금 아쉬운 점들 있었고 그 다음에 결합 시퀀스 모델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도 잘했고 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비교를 해서 이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한 점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른 팀에서도 이 팀의 이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갖다 활용하면은 좋은 프레임워크가 될 것 같고 개인 시퀀스 모델이 너무 약했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들이 조금 아쉬웠고 개인 시퀀스 복합 시퀀스 모델은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치르치르는 실제로 극단적인 시나리오들 기본적인 시나리오든 좀 디테일이 모자랐다는 점.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타겟이 아마 본인들이 디테일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받기에 좀 어려운 타겟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디테일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앱스트랙트화 시키는 내용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자, 시끄럽죠? 시나리오는 좋았고 개인 시퀀스 모델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인터뷰 더 해가지고 보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조금 그랬고요. 하이마트죠. 그 다음 아마 역전의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모이죠. 보람상조가 이번 주에는 무지 바빴나 봐. 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